조용해야 할 덕수궁이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궁궐 밖은 이미 일본군이 둘러싸고 있었고 누구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지만 전쟁보다 더 숨막히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제국의 운명이 궁궐 안에서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조약 문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결코 승인하지 않겠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황제의 거부만으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대신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협박과 회유가 번갈아 이어졌고 궁궐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버티려 했고 누군가는 가족과 나라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대신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장은 더 이상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는 일본군이 지키고 있었고 안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고종은 계속 거부했지만 그의 뜻은 대신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장의 침묵을 깨고 한 대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조약은 나라를 파는 문서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지만 일본은 그의 외침조차 무시한 채 조약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항이 아니라 강요된 선택뿐이었습니다. 조약 문서가 다시 회의장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몇몇 대신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끝까지 승인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노린 것은 황제의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마지막까지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이미 황제의 의지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문서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대한제국 전체의 운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내려지게 됩니다. 침묵이 이어지던 회의장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압박 속에서 일부 대신들이 결국 조약에 동의했습니다. 고종은 끝까지 승인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조약은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제국은 스스로 세계와 이야기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고종은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들이 강요와 협박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의 목소리는 국경 밖으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조약 소식이 퍼지자 거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며 분노했고 대신들을 향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통곡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제 스스로 외국과 교섭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약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거리에서는 5대신의 이름이 하나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훗날 을사오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나라를 팔아넘긴 배신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서울에 있던 외국 공사관의 문이 하나둘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은 더 이상 스스로 세계와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아도 나라를 조여오는 숨막히는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은 전쟁이 아닌 조약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내립니다. 대한제국을 살릴 마지막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또 다른 거대한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을사는 약은 단 한 장의 문서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제국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군대와 외교, 그리고 황제의 권한까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비극은 이제 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불은 꺼졌지만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해외에 걸었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일본의 더 거센 압박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떠난 헤이그 특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